해봅시다. 요거 6번 하다가 말았대요. 자, 지금 이제 이거 우리 지난 시간 버전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면, 자, 우리 이거는 원래 어떻게도 풀 수 있다? 숫자를 이렇게 써서도 풀 수 있다. 가는 길, 그지? 하지만 우리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수녀를 배우면서 얘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자, 집에서 도서관 방향으로 가려면 우리가 누를 수 있는 방향키는 어떤 방향키? 오른쪽, 그거랑 위쪽, 이렇게, 그지? 뭐야 이거? 여기 4개로는 뭐가 있을까? 아무튼 이렇게 있으면, 자, 그러면 얘는 오른쪽 방향키는 몇 번? 몇 번 눌러야 돼, 총? 5번. 그 다음에 위쪽 방향키는 총? 4번을 이렇게 누르게 되는 거지, 그치? 결국에는 오른쪽 누르고 위 누르고 위 누르고 오른쪽 누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자리를 바뀌면서 이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총 방향키는 우리가 몇 번 눌러야 돼? 9번. 9팩인데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뭘로 나눠줘야 된다? 그렇지. 5팩. 오른쪽 방향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 그 다음에 4팩. 위쪽 방향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 어차피 똑같은 경우기 때문에 걔네들로는 나누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예색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뭘로 풀 거냐?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어디를 들렸다 가래? 우체국을 들렸다 가래. 그래서 우체국 들리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체국까지 갈 건데 여기서 계속 포인트는 이거야. 최단거리로 간다 그랬어. 그치? 이 최단거리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출발했는데 아직 도착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최단거리.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우체국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갔어. 자, 얘는 어때? 최단거리가 이미 깨진 거 보여? 그치? 우체국 갈 거면 여기까지만 가면 되잖아. 근데 더 올라갔다는 건 빠꾸로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저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집에서 우체국까지 가는 걸 먼저 생각을 할 건데, 그러면 내가 타고 갈 수도 있는 길은 요 4칸에서 끝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집에서 우체국을 가보자. 그럼 이번엔 방향키가 총 몇 번이야? 4번. 4회. 그런데 오른쪽 방향키가 몇 번? 2번. 위쪽 방향키도 2번. 그래서 이렇게 해준 게 집에서 우체국까지 가는 길의 기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체국에 들려서 볼일 봤으면 이번에는 우체국에서 도서관 가는데, 우체국에 도서관 갈 때 내가 가려고 하다가 여기 와 있어 지금.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최단거리 또 깨졌어, 그지? 길 잃어버린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돼. 왜? 우리는 우체국에서 도서관까지 오른쪽 윗방향만 타고 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갈 수 있는 길은 요 6칸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 길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총 방향키가 몇 번이야? 5번. 오른쪽 방향키 몇 번? 3번. 위쪽 방향키 몇 번? 네, 이렇게 계산된다. 그래서 이게 집 우체국, 이게 우체국 도서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 확실해? 곱해요. 왜요? 집에서 우체국을 어떤 방식으로 갔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체국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가지치기 막 되는 거야. 그때마다 우리는 동시에 가야 되는 걸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된다. 자, 이거 계산할 때도 이거 5팩 진짜로 다 계산해가지고 약분할 거 아니지, 그치? 어떻게 해요? 5, 4, 3, 2 3이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펼쳐놓고 약분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곱해서 계산하는 게 나한테 훨씬 유리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자, 이게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선생님이 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왔죠? 네. 어저께인가? 어제. 어제 비가 많이 왔어. 어제 막 천둥 치고 그랬대. 새벽 3시에 일어났어, 너네? 선생님은 6시 천둥 친 거밖에 못 들었거든. 근데 3시에 지구가 쪼개질 만큼 큰 소리가 났었대. 몰랐어? 나 어제 그 시간에 자고 있었어. 자, 어쨌든 비가 많이 왔어. 그래가지고 우체국 주변길이 물에 잠긴 거야.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못 가. 이 길이 통제됐어.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저 길을 거치지 않고 선생님이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오케이? 우리 이렇게 길 못 가는 거 안 해봤지? 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집에 도서관까지 한다. 그럼 첫 번째 방법, 숫자 쓰기 그 방법 쓰셔도 돼요. 알겠지? 한번 써볼까?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여기까지 2개, 여기를 얘들아 3개, 여기는
4개, 여기는 5, 여기는 6. 자, 그 다음에 요거 얼마? 3, 여기는 4, 여기는 5, 여기까지. 자, 근데 봐봐. 여기서 물론 요거에서 바로 가도 되는데 여기가 몇 가지야, 얘들아? 그치? 4가지에서 그냥 위로 가는 거밖에 방법이 없지. 또 다른 뭐 이렇게 갔다 올 수 없는 거잖아, 최단거리니까. 그래서 여기 4가지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여기는 뭐 얼마겠어? 여기서 온 4가지가 그대로 가? 그럼 여기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 8가지. 자, 여기 몇 가지? 9, 여기 17. 자, 여기 4하고 5, 여기 9, 여기 9하고 6, 15. 자, 8, 9, 17. 이거 와 32. 자, 얘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세셔도 돼. 이렇게 세셔도 돼.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이렇게 센다. 두 번째 방법. 이제 선생님이 뭐 해주려고 하냐면, 얘들아 우리가 도서관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길이 있잖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을 셀 때는 뭔가 케이스를 나눠서 세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갈 때 여기를 지나는 길의 개수, 여기를 지나는 길의 개수, 여기를 지나는 길의 개수, 이런 식으로 지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통과해서 집에서부터 도서관까지 가는 개수를 세는 거야. 자, 근데 봐봐. 이거를 지점을 아무데나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아까 센 걸 여기서 또 셀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최대한 지점은 겹쳐지는 일이 없게끔 세야 돼. 이렇게 지점을 깔아야 되고, 여기 점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깔아놓는 점이 뭐 다양한 방식으로 깔 수 있거든. 꼭 이게 정해진 딱 그 자리만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야 사실. 그렇지만 이왕이면 계산하기가 편리한 자리면 좀 더 좋겠지, 그치? 그래서 그거를 그럼 지점을 어떻게 잡냐, 어떻게 나누어가지고 케이스를 분류해서 집에서부터 도서관까지 저 우체국을 통과하지 않고 가는 걸 생각할 거냐, 지금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경험을 좀 쌓다 보면 얻어지는 결과 중에 하나인데, 일종의 어떤 기술 같은 거야. 봐봐. 집에서 도서관까지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지, 그치? 그러면 이 지점을 막을 때는 얘의 대각선으로 막는 거야. 그럼 이쪽의 대각선이 어느 방향이겠어? 이렇게 막아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막아주는 거야. 막을 때 이렇게 막을 거야. 알겠어? 이렇게 막을 거야. 이렇게 막을 건데, 그 막는 자리도 여기에서 막을 수도 있고 여기서 막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자리에서 막을 수 있어. 근데 어디다가 점을 찍어 놓으면 가장 효과적이냐면, 요 집 못 가는 점 있지? 걔를 기준으로 대각선을 쫙 잡아주는 거야. 그럼 어디냐면 여기 지점. 그 다음 또 어디가 있겠어? 대각선 잡으면 여기 끝에. 그 다음 또 어디? 얘의 여기. 그 다음 또 어디? 이렇게 여기. 그래서 얘는 총 1번 자리를 지나는 경우, 2번 자리를 지나는 경우, 3번 자리를 지나는 경우, 4번 자리를 지나는 경우로 4가지를 더해서 풀어주시면 아까 그 몇 가지였지? 66가지? 그게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을 통과하는 경우는 여러분 뭐예요? 집에서 쭉 가서 여기서 쭉 가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한 가지가 있는 거야. 얘들아, 이 한 가지를 한 가지라고 해서 없애면 안 돼. 우리 곱하기 할 때 1은 티가 안 나지, 그지? 근데 지금은 케이스를 분류한 거라 1도 더 해줘야 돼. 알겠지? 이 살아있어야 돼. 자, 이제 이게 동그라미 1번이었고, 자, 이번엔 동그라미 2번 지점을 지나가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요 길을 타고 일단 2번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방향키가 몇 번이야? 4번. 맞아? 하나, 둘, 셋, 넷, 4번. 근데 오른쪽은 어차피 하나니까 1팩스나 많아.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가 몇 개예요? 3개죠. 요렇게. 그 다음에 2번에서 도서관까지 가야 끝이야. 요번엔 여기. 그럼 이번엔 방향키가 몇 번 돌려? 5번. 그리고 가로 방향키가 몇 개? 4개. 위는 하나니까 1팩스나 안 쓰나? 얘들아, 요거 2개 어떻게 연결해야 돼? 곱하기. 왜? 여기서 어떤 길을 선택했을 때마다 여기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곱하기. 이게 2번 가는 길. 자, 이번에는 3번을 통과하자. 그러면 3번은 이거 길 타고 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번에 방향키 몇 개? 4개. 가로 방향키 몇 개?
3개. 위로는 하나니까 쓰나마. 자, 3번에서 여기까지 도서관까지. 와, 여기 6칸. 자, 방향키 총 몇 번? 5번. 오른쪽 방향키 2번. 위쪽 방향키 3번. 이렇게. 얘네들 어떻게 연결? 곱하기로 연결. 왜? 뭔가 길이 이렇게 정해졌을 때마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을 통과하는 방법. 자, 그럼 4번은 어떻게 해? 일단 4번까지 와야 돼. 어떻게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직선 쭉 오는 요거 한 가지. 한 가지가 있어. 근데 끝은 아니지. 끝은 아직 안 끝났어. 4번에서 여기 올라가야 돼. 근데 도서관 여기까지는 요 4칸의 길이야. 그러면은 방향키 총 몇 번? 5번. 오른쪽으로는 하나. 윗방향키가 몇 번? 4번. 얘네 둘도 사실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한 거야. 맨 처음에 한 가지가 왜 나온 거야? 1 곱하기 1이어서 지금 한 가지인 거야. 얘도 사실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을 전부 다 계산해서 뭐 해야 돼요? 더해줘야죠. 케이스를 분류해서 문제를 풀었잖아. 그래서 얘를 다 더해주면 이게 아까 몇 가지가 나온다? 해보세요. 얘가 이렇게 되면 66가지가 동일하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게 가장 효율성이 높게 잡는 방법이다. 사실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기술을 그냥 너네 보고 야 이런 게 있어. 그리고 그냥 가르쳐줘 버리는 거여서 썩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다 막을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지점을 너무 많이 놔도 문제. 혹은 지점을 하나 빼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선생님 만약에 3번 지점을 빼놨어.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 선생님이 지금 1번, 2번, 4번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음주단속 도망갈 수 있어 없어? 지금 3번 만약에 단속 지점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도망가기 너무 좋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잡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은 모든 경우를 딱 한 번씩만 효과적으로 셀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지금 질문에서 시작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의 대각선. 대각선도 사실 꼭 대각선을 여기다가 안 깔고 여러분 여기다가 깔 수도 있어요. 여기다 깔아도 돼요. 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계산할 때 여기가 못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예쁘게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못 가는 점을 지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깔았을 때가 제일 예쁜 거. 그래서 선생님이 기술을 하나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빵 사러 가요. 빵. 자, 여기 있는 빵 문제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활동 1, 활동 2 이렇게 구분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선생님은 3번 문제 내는 거야. 이거 내면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당연히 밟아가지고 얘를 풀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 가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3번이 뭐라 하냐면 10개 빵, 서로 다른 종류의 빵 10개나 있어. 성심당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그거랑 그 다음에 뭐라 했어? 바구니 3개가 있어. 또 서로 다른 바구니. 그래서 여기다가 넣겠다. 근데 빵 10종류 중에서 일단 몇 개밖에 못 사? 5개밖에 못 사. 그래서 5개를 일단 빵을 골라가지고 걔네들을 바구니에 넣는 것까지 하는 거야. 그럼 우리 뭐부터 해야 돼? 빵을 일단 사야 넣겠지, 그치? 그러면 골라. 그럼 10개의 빵 종류가 있어. 선생님 몇 개 고른다고? 5개 고른다고. 자, 그럼 이 빵은 어떻게 골라야 돼? 야, 근데 너네 왜 이렇게 잘냐? 왜 이렇게 잘냐? 자, 10종의 빵이 있어. 5개 고를 거야. 어떻게 골라? 그렇지. 이거 순서 있게 골라, 없게 골라? 그쵸, 없게 고르는 거야. 왜? 순서가 있다는 건 빵을 가지고 너 먹어 이렇게 줄 때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그냥 골라서 바구니에 그 다음 담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골라. 여기까지 골랐어? 자, 그럼 이제 빵 5개를 우리가 몇 개의 바구니에다가 담는 거야?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야. 바구니 A, 바구니 B, 바구니 C. 그 다음에 빵은 뭐 기억, 미을, 디귿, 미을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면 빵을 바구니에 담아 바구니가 빵을 골라. 더 그럴듯한 걸 사실 고르면 안 되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빵을 담아요. 빵을 담아요. 그래, 빵을 담을 건데 담을 때 어떻게 담아? 빵이 바구니로 가야 돼. 바구니가 빵을 이렇게 담으러 가요. 빵이 바구니로. 네, 빵이 바구니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얘가 고를 수 있는 바구니 종류 3개. 얘는 3개. 얘는 3개, 3개, 3개. 그래서 3에 5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만약에 선생님이 나 5개 빵 중에 하나 데리고 올 수 있지 라고 얘기하면 5가 돼버리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야?
오, 어떤 거야? 빵이 겹쳐. 그럼 뭐 빵을 반 갈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 또 얘가 하나씩 가져가면 빵을 다 가지고 올 수 있기는 해? 그것도 안 되지. 바구니에 못 들어가, 그릇에 못 들어가 빵이 생겨. 안 돼, 안 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빵 고르고 그릇에 담는 걸 했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연결해야 최종 답이 되는 거야? 곱해요. 그쵸, 곱하죠. 왜? 빵이 골라졌을 때마다 그릇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계산이다 라는 거 이야기했고요. 자, 우리는 교재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어디지? 네, 여기네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갑니다. 자, 흰 공 2개, 빨간 공 2개, 검은 공 4개, 일렬로. 근데 흰 공은 이웃하지 않게. 그럼 어떻게 해요? 이웃하지 않게. 어떻게 해요? 흰 공 2개 사이에 빨간 공이 하나 들어올 수도 있고, 파란 공, 이거 검정 공이 하나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다 그랬어. 이게 이제 그 사이에 자꾸 뭘 끼는 거는. 그래서 아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전체에서 흰 공 2개 이웃한 걸 빼도 된다. 또는 흰 공은 나중에 배워야 한다. 후순위 배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돼. 전체에서 흰 공 2개를 묶어놓고 푼 거랑 그 다음에 전체에서 미안. 흰 공 2개를 미리 빼놓고 배열을 먼저 한 다음에 흰 공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 자, 그래서 보면요. 흰 공 2개는 일단 빼놔. 그러면 지금 남은 공이 빨간 거 2개에다가 검정 공 이렇게 검정 공 색칠해야겠네.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나열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나열해야 돼. 근데 지금 보면 같은 색의 공끼리는 서로 구분하지 않는 애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 1, 2 그런 거 없어, 알겠지? 그냥 빨간 공일 뿐이야.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원래 공이 지금 총 몇 개야? 6개니까 6팩.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간 공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건 같은 케이스로 쳐야 되는 거지, 그치? 이거 누구로 나눠야 돼? 2팩. 그 다음에 그렇지. 검정 공 4개도 마찬가지로 4팩. 여기까지가 흰 공 빼놓고 나머지로 배열을 먼저 한 거야. 그리고 선생님은 왜 이렇게 했어? 흰 공은 붙으면 안 되니까 이제 흰 공을 사이사이에 넣어주려고 한 거지. 그러면 이제 흰 공이 들어가도 되는 자리를 찾아주는 거야. 흰 공이 들어가도 되는 자리 어디? 선생님이 파란색 체크한 모든 곳에 흰 공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체크가 몇 번 됐어요? 7번. 근데 7개 중에 7개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흰 공은 딸랑 몇 개야? 2개. 그러면은 어떤 자리에 들어갈지를 2개를 골라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도 고를 때 C로 골라? P로 골라? C. 그렇죠. 얘 C로 골라야 되죠. 왜 그러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선생님이 학생 둘을 집어넣는다고 해봐. 그럼 그때는 A 학생, B 학생하고 B 학생, A 학생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때는 P로 했어야 돼. 근데 지금은 어쨌든 흰 공은 흰 공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요거랑 뭐 요렇게 골랐다고 한번 해볼까? 그럼 이 사이에 그냥 흰 공이 들어가서 이렇게 채워지면 끝인 거야. 이 흰 공에는 구분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얘네들은 어떻게 연결해야 끝난다? 곱하기를 해야 끝난다. 왜? 배열이 됐을 때마다 흰 공이 들어갈 자리를 고르고 있다. 자, 큰일 났어. 길 찾기를 해야 돼. 길이 어렵게 생겼어. 아까처럼 그런 길 찾기면 할만했을 텐데. 아이고, 이 길은 중간이 뚫려 있는 데다가 더욱더 또 어떤 게 당황스럽냐면 방향이 A에서 어디를 먼저 가야 돼? P를 가고 그 다음에 다시 B인데 그게 한 이렇게 뭐 우상향 오른쪽 위를 향하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 내려와야 돼. 근데 원래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를 선생님이 가려서 그러는데 엄청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어. 어디 있게?
최단거리로 가는데 심지어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거야. 그 앞에 뭐라고? 한 번 지나간 도로는 다시는 지나지 않는다.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얘들아. 선생님 P를 갈 때 아랫길을 이렇게 타고 갔다? 그 다음에 B를 갈 때 이렇게 또 아랫길을 타고 오려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번 먹는 거야.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거를 빼고 생각을 해야 돼. 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전체에서 두 번 밟는 거에 뺄까? 전체 구하기도 또 쉽지도 않죠. 그래서 얘는 웃자면 좋을까? 고민하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5교시가 굉장히 피곤한 시간일까 봐요. 선생님 오늘 힘들긴 하고 뭐 수요일인가? 수요일 힘들어요. 아 목요일도 진짜 힘들어요. 목요일 고추 진짜 겁나 빡세. 자 그래서 얘는 어떡하지? 근데 일단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P로 도착할 때 마지막 P에 딱 닿는 길이 요 윗길과 위에서 올라가는 요 길입니다. 그죠? 선생님이 만약에 1번 길을 통해서 P로 들어갔잖아. 그러면 P에서 B로 갈 때 두 번 밟으면 안 돼 이런 고민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빠꾸는 없기 때문에 절대 두 번 밟을 일이 없죠. 그래서 1번으로 가면 자유롭게 그냥 P에서 B로 가면 됩니다. 오케이, 이건 괜찮아. 자 그런데 만약에 1번 길이 아니라 우리가 2번 길을 타고 가. 요 길을 타고 가. 이렇게 2번 길을 타고 올라갔어. 그러면 이때는 얘들아 어떻게 갈 수 있어? 그렇지, 얘 다시 요 길 타고 내려가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하지. 그럼 2번 길을 타고 갔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길은 정해져 있어. 어디로 가야 돼? 1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자유롭게 퍼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구분을 합니다. 1번 길을 타고 갈 때, 그 다음에 2번 길을 타고 갈 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1번 길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1번 길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길이야. 그럼 애초에 A에서부터 P까지 저 길 타고 갈 수 있게 그려줘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필요하면 여러분 그리세요. 여기가 P고요. 여기가 A인데 여기는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A부터 P까지 이렇게 갈 수 있죠. 됐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가는 길이 오른쪽 가기를 통할 수도 있고 아래쪽 나기를 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가를 통하는 경우, 그러면 가를 통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선생님 일부러 잠깐 떼어서 그렸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아직 이게 1번에 나야. 얘는 1번에 가고 나기를 통해서 가면 또 똑같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P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P에서 나기를 가야 돼. 뭐야 이거? 이렇게 와서 여기서도 봐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내려가가지고 여기서만 이렇게 길다. 이렇게 이게 나기를 통한.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다 구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2번 길은 어떻게 생겼더라? 나 기억도 안 나네. 2번이 어떻게 온 거였지? 아, 밑으로 이렇게 온 거였지, 그치? 그 밑으로 오려고 하면 애초에 A에서부터 어떻게 길이 가야 되냐면 아니야? 이렇게 오는 거지. 이 길 타야 되는데 여기 위에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이거 맞지? 이렇게. 그 다음에 P에서는 어떻게 가야 돼? 반드시 오른쪽으로만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 바로 이 길을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면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선생님이 1번에 가, 1번에 나, 2번 이렇게 나눴어요. 지금 맞게 잘 그렸어요?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이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위에다가 자꾸 그림을 그린 다음에 또 그린 다음에 또 그리면 자꾸 지워야 되니까 여러분 보여주려고 일부러 아예 이렇게 다 뼈다귀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려줄 거야.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1번, 2번 뭐 가나 구분해준 다음에 한 번 하고 뭐 그래 뭐야 지우개로 살짝 지우고 또 그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각각 경우를 세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A에서 P까지가 잠깐 근데 이미 여기까지만 오면 나머지는 여기 그냥 원웨이지 그지? 무조건 이거 밟아야 되는 길이지? 결국에는 A에서부터 여기 체크까지만 잘 가면 되겠다. A에서 체크까지 갈 때 방향키 몇 번? 4번. 근데 가로는 하나인데 위로가 3개야. 3펜.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P에서 B 여기도 마찬가지야. P에서 B까지 하는데 여기 별표 친 데부터 그냥 B까지 가면 되는 거지 그치?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원웨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잖아 그치? 그래서 별에서부터 B까지만 세면 돼요. 방향키 총 몇 번? 5번. 그 다음 오른쪽은 2번. 그 다음 위쪽으로는 3번. 이렇게. 얘네 둘은 어떻게 엮어야 돼요? 이 계산은? 곱하기를 해줘야죠. 야 오늘 무슨 일 있어? 여기 혹시 뭐지? 뭐가 약 뿌렸어? 수면제 같은 거? 네, 마취가스 같은 게 풀린 것 같아. 오늘 여기도 다 지금 여기도 다 지금 저기도 끝에도 지금 눈을 못 뜨네 눈을 못 떠. 자 여러분 스트레칭의 시간이에요. 자 어깨를 펴시고 자 제일 좋은 거 알려줄게. 근데 이게 허리 이렇게 할 때 목도 맞춰놔야 돼. 뒤로 젖히는 게 엄청 중요해. 이게 목 디스크 예방하는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교수님이 목 디스크 예방할 때 이거 뒤로 젖히는 거. 막 확 젖혀가지고 허리 나가게 하지 말고 목 나가게 하지 말고 쭉 뒤로 젖히고 자 손도 이렇게 여기서 올라왔잖아? 여기서 이렇게 쭉 뒤로 미는 거. 이거 엄청 좋은 자세. 어깨도 엄청 당겨 이렇게 하는. 그리고 허리도 젖힐 때 확 젖히지 말고 여기다 들이고 이렇게 나 이거 잘 못해. 자 목도 풀고 어깨도 풀고 옆 사람 좀 두들두들 해주고 그냥 아무데나 두들두들 하면 안 돼. 어깨도 풀고 왜 이게 다 젖어 어떡해 그렇게 돌려.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귀엽게? 개미가 지나다니는 것 같이 그려놨어. 왜 이렇게 작게 그려 너? 너 원래 이렇게 작게 글씨가? 어떻게 볼까? 원래 작게 어머! 2배로 키우세요. 글씨가 너무 작으면 안 돼. 야, 이 글씨가 엄청 중요한 거야. 너는 글씨 쓸 때 그 날려 쓰는 거 하지 마. 좀 끝에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봐. 알았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상 노트 새로 만들었어. 신상. 근데 지금 셀프로 안 들고 올라왔는데 신상 노트 기가 막힙니다. 선생님의 한풀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 때 가운데 학교 마크 때문에 걸리적거렸죠? 얘를까지 뺐어요. 그 다음에 이 세로선이 끝에서부터 끝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날짜랑 그 페이지 넘버를 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요. 그거 좀 작게 만들었어요. 그게 너무 크게 들어갔어.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무조건 주겠다고는 안 했어요. 어쨌든 신상을 만들었어요. 선생님 너무 신나요. 그래서 총 17박스가 오는데 다 오늘 도착했어요. 이제 선생님께 뿌려드리고 해야지. 아무튼 좋아요. 그 공책의 그 종이 재질 있지? 그건 똑같은 거. 이게 진짜 좋은 종이야. 그냥 알아? 이 공부를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 근데 그 문구점 가가지고 노트 잘못 사면 약간 거친 종이 있는 거 알지? 아니면 너무 코팅 많이 돼서 연필 이렇게 미끄러지는 종이 있지? 그거 아니야. 수학적이잖아. 수학 종이는 따로 있어. 이름이.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딴소리 잠깐 했어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영상만 러닝타임이 40분이 넘어요. 보통 35분 32분 오늘 많이 떠들었다 28분
여기는 46분이 찍히더라고. 내가 지난번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네. 극혐이래. 그래서 내가 다른 말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면 비방걸도 봐라. 공부밖에 안 한다. 딴 소리 한마디도 안 한다. 네,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댓글을 안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댓글을 제가 해야 될 의무도 없어요. 그지 않습니까? 왜 정승현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쟤는 원래 잘하던 애인데 잘하던 애인데 저 나머지 3명 반성해야 되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너네도 반성해. 권사, 넌 왜 말 한마디도 안 해? 입도 안 벌려, 쟤. 진짜로. 이거 벌리지도 않아. 수학 노트를 쭉 찢어가지고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침 닦은 거 긋고 있다니. 뭐 하는데요? 이제 꾸겨서 버리게? 안 돼. 여러분, 정신을 차려. 댓글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대답을 너무 안 하니까 내가 볼 때 원래 윤성이도 잘할 수 있는데 자도 말을 이렇게 소리를 안 내. 음소거 버전으로 지금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대답을 해. 여기도 그러지? 여기도 지금 그러지? 그나마 민규 가끔 조금 해주지? 근데 얘도 짜. 잘 안 해줘. 내가 생각할 때 건우랑도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태경이 말 한마디도 안 하죠? 진짜 얘네 원래 이렇게 말 안 하는 애들 있어? 채우야 너 할 수 있지? 왜? 안 되는 게 어딨어 세상에. 너 그렇게 귀여운 인형 들고 와. 뭐야 그거? 쿠션이야? 줘봐. 수업합시다. 그거 알아? 이렇게 선생님도 하나 끌어안고 수업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 진짜 좋아. 자, 한번 해볼게요. 심지어 저희 채우가 아직까지 들고 있어가지고 따뜻해. 따뜻하고 부드러워. 너 여기다 침 흘리고 자니? 그러진 않니? 오케이. 자 이제 수업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제가 했고 이제 여기는 그림 다 그려놨으니까 요거대로 길만 잘 따라가면 되겠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체크 표시에만 잘 오면 P까지 넘어가는 건 1도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총 4개. 그리고 이건 하나 둘 셋 3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도 잘 보세요. 여기 니은자 일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통과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뭐 가지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아? 그럼 결국 여기 하트에서부터 B까지만 잘 구하면 얘는 그냥 개수 구한 거야. 그럼 하트에서 B까지 어떻게 돼요? 4개. 좋아요. 4개. 가로 몇 개? 2개. 2개. 세로 몇 개? 2개. 이렇게. 얘네도 연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니은자 뒤집어진 거 여기 있네. 여기도 잘 보면 여기 체크까지만 잘 오면 나머지는 길 무조건 타고 가는 거고. 하나 둘 셋 총 몇 개? 3개. 그러면 이건 하나, 이거는 2개.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하트부터 B까지만 잘 구하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그 다음에 3개. 3개. 그 다음에 2개. 이렇게 되고. 연결 어떻게 한다? 곱하기 왼쪽이 어떻게 길을 갔을 때마다 오른쪽이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산을 하셔야 돼요. 나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 해가지고 개수 몇 개 나오는지 해봐. 이거 잘 찾아야 돼. 어디 갔지? 다 구했어? 몇 가지? 94 나와요? 안 나오나 본데? 그렇게 많이 모자라게 나온다고? 답만 써줘. 여러분 구해. 여러분 계산 안 해버릇하면 계산 잘 못하는 거 알아요? 계산 능력이 떨어져요. 계산 안 하면. 너무 좋다. 계산을 하세요. 선생님 칠판 넘기는 동안. 나왔어 그래도? 아직도 틀려? 야씨 나 뭐 잘못 썼어? 왜 틀리게 나오지?
아 그걸 안 알려줘서 그래? 얘들아 이거 그 다음 이렇게 한 다음에 1번 1번 나 2번 이거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요. 근데 더해서 끝내야 돼요. 그럼 뭘 틀렸을까? 더한 뭘 틀렸을까? 저 1번 종류가 64개가 나와야 되고 2번이 30개가 나와서 94개 나와야 되는 거죠. 맞죠? 네. 뭐라고? 이번에 100개가 또 넘었어? 네, 왜 그래? 빨리 3번도 하고 4번도 해야 저기 성인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4번 문제가 그 문제 아니에요? 민결이가 질문했던 문제. 이 다음 문제. 빨리 거기까지 가야 돼. 자, 볼게요. 이제 넘어가. 잘해봐. 자, 3번.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 카드가 있고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이 큰일 났어요. 2가 적혀있는 카드는 4가 적혀있는 카드보다 이게 반드시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 가면 얘가 더 왼쪽에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홀수가 적혀있는 카드는 작은 수부터 항상 크기로 세팅이 돼야 돼. 자, 1부터 지금 6까지 있으니까 홀수는 누가 있어요? 네, 1, 3, 5. 그러면 1보다는 3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3보다는 5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조건인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는 조커 카드가 누가 됐어요? 네, 6은 아무 데나 들어가도 돼요. 6은 지 맘대로. 얘는 맘대로.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2보다는 4가 오른쪽. 1, 3, 5 이런 식으로 커져야 돼요. 그 선생님이 마음대로 하나 만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가능해요. 2, 4 나온 다음에 1, 3, 5 나온 다음에 6 뭐 이런 거 가능해요. 그죠? 2보다는 4가 오른쪽. 1, 3, 5 이 순서대로. 여기 잘 지켰으니까. 그치? 근데 꼭 이렇게 다 나오고 다 나와야 돼? 전혀 그렇지 않아요. 1 나오고요. 2 나오고요. 6 나오고요. 3 나오고요. 4 나오고요. 5 나오고 이렇게 돼. 진짜? 2, 4 방향 맞았지? 그 다음에 1, 3, 5 방향 맞았지? 그리고 6은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지. 이렇게 맞춰야 돼요. 야 근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맞추냐? 그렇다고 가지치기를 하기도 그래. 2, 4가 먼저 나올지 1, 3, 5가 먼저 나올지 중간에 어떻게 껴있을지 이거를 다 생각하는 게 너무 곤란한 거지. 야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했어. 근데 확실한 건 2, 4와 1, 3, 5 서로 구분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2, 4는 2, 4끼리 순서를 지키면 되고 1, 3, 5는 1, 3, 5끼리 순서를 지키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여기서 와 기가 막힌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기가 막힌 생각? 이런 생각. 선생님이 2하고 4는 얘네들끼리만 순서 맞으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네를 빨간색 카드 2장으로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1, 3, 5 카드 있지? 얘네들은 파란색 카드 3장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6은 진짜 아무데도 들어가도 되니까 그냥 뭐 6카드 이렇게 냅둬도 되고 얘는 이렇게 까놨어. 이렇게 한 거야. 솔직히 그게 뭐 어떻게 원래 색깔이 없었는데 색깔을 매긴 게 뭐 어쩌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빨간 카드 2개랑 파란 카드 3개랑 검정 카드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배열을 하잖아. 지금 선생님 장수에만 맞게 배열을 했거든? 와 너네 아마 깜짝 놀랄걸?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여기다 숫자를 쓸 수 있어. 진짜로? 여기 뭐 들어야 돼? 네.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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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는? 어떻게 알았지? 저기 마술이지. 이게 지금 아까 고민했던 게 얘네끼리 순서를 맞춰야 돼, 얘네끼리 순서를 맞춰야 돼. 와 근데 얘네가 섞여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와 얘를 순서가 맞아야 되는 애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카드
순서가 낮아지는 얘네들끼리 파란 카드로 덮어버렸더니 오히려 줄 맞추기가 훨씬 쉬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맞춰놓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숫자를 알아서 불러주는 거죠. 이해 가요 지금? 그죠? 왜 그래요? 쟤는 순서가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앞에서 함수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뭐 자릿수 만들 때도 그렇고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너네가 불러준 그런 카드 있었지 아직까지?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숫자가 안 써있고 가려놓는 게 우리가 더 배열하기가 쉬워진 거야. 그럼 결국 어떤 카드의 배열이냐면요. 이렇게 세 종류 카드의 배열이에요. 빨간 거 2개, 파란 거 3개, 검정 거 하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총 몇 개를 배열해야 돼? 6개. 원래 그러니까 6개니까 6팩 이렇게 해서 수녀를 잡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똑같은 카드인 거야. 왜? 선생님이 이걸 먼저 그리나 이걸 먼저 그리나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2, 4 순서로 무조건 넣을 거거든. 선생님이 파란색을 이걸 그리나 이걸 그리나 뭘 먼저 그리든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속의 순서는 항상 1, 3, 5로 불러줄 거거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같은 카드예요. 그럼 같은 카드가 뭐가 있는 거야? 빨간색 2장이 있는 거. 20분에 끝나요? 그 다음 파란색 3장이 있는 거. 검정색 하나는 쓰나 안 쓰나 똑같죠? 이렇게. 민결이 분들 다음 시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오늘도 러닝 타임 41분.